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있으니까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을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들이 김건희에게도 갔고 윤석열에게도 갔고 위에 다 갔다. 검찰과 대통령실이 한몸이 되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축구 선수가 앞에서 골 때 골 넣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검과 민정수석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수사입니다. 경호처를 털면 검찰 고위층 수뇌부가 다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계엄 전날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 있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석입니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렴치한 궤변과 거짓말,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면피와 떠넘기기를 더 이상 보고 있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치면 지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해서 내란 진압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12.3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너무나 뚜렷해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놓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검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 막혀 또다시 폐기되자 공천 개입 의혹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명태균 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명 씨는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옥중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오세훈, 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있으니까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을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다 빠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홍준표, 오세훈 시장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그 황금폰,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황금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황금폰이란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말하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내용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 난도질하고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입니다. 제발이 저린 걸까요? 이 정도면 거의 자백으로 들립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 명 씨는 자신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명 씨를 옥중 면회한 노영희 변호사의 전언을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 주장은 그 이전에도 이미 자신의 PC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김건희에게도 갔고 윤석열에게도 갔고 위에 다 갔다. 갔겠지. 검찰이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그 타임에 이 윤석열 부부는 그 자료들을 먼저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구속 기소가 되는 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큰 거 터트린 것밖에 없다. 그렇지. 주장인 거죠. 명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이 12월 3일이죠. 이날 저녁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바로 전날인 2일엔 명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이른바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발작 버튼을 누르는 직접적인 계기가 명태균일 거라는 세간의 추측이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뭉개고 있었던 사실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명태균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5일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보도할 때까지 국민은 검찰이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선관위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는 2024년 7월 이루어집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 검찰은 무려 9달가량 이 사건을 들고만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게 덮어 씌우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관심사가 되자 명 씨와 김 전 의원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명태균 씨 주장처럼 검찰과 대통령실이 한몸이 되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입수한 107쪽 분량의 검찰 수사보고서는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 280개를 분석한 것인데요. 이미 지난해 11월 4일 검찰 내부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육성을 공개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명태균이 선택적으로 공개한 카톡 메시지를 제외하면 김건희와의 대화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검찰은 직접 증거를 확보해 분석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겁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시침을 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명태균과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만 했습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 필요한 것에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는 소식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사건은 일선 지방검찰청 마음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검과 민정수석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수사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자 수사보고서 저희가 공개했잖아요. 제목이 명태균의 22대 총선 개입 정황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근데 내용은 김건희의 총선 개입 확인입니다. 내용은 차마 거기다 김건희를 못 쓰겠으니까 명태균이라고 쓴 거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정상인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앞에서 골대 골 넣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커녕 사실상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부부에게 수사 내용을 일일이 보고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부러 수사를 뭉개고 축소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명실상부한 친위 돌격대로서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망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데 검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은 계엄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무혐의, 명품백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윤석열은 자기가 원하는 일은 뭐든 성공한다고 믿었을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대통령실과 관저공사 의혹은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엄 수사에선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검찰 조직이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친정으로서 결재 해제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을 겁니다.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라는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공수처와 수사 권한을 다툴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단 예리한 칼로 윤석열만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검찰이 딸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검찰이 작성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공소장 보셨습니까? 12.3 계엄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군과 경찰 관련 수사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검찰이란 단어를 일부러 감추기도 합니다. 윤석열 공소장을 보시죠. 여인영이 정성우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인계해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이 대목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부하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인데요.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 처장은 당시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영은 내란 당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고 정성우 처장은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대령들이 정 처장의 지시를 적은 메모에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해 12월 이 메모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알린 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소장에는 검찰이 아니라 민간 전문 분석팀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마사지라고 하죠. 14일 한겨레가 보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적 관련 내용도 윤석열 공소장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유심을 비롯해 차범근과 이른바 좌파 판사 등 500명을 수호 대상으로 거론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추가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마사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2차례나 거부했죠. 김성훈 차장이 누구입니까?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자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에 총기까지 배치하려고 했고 윤석열 체포 이후엔 명령을 거부한 부하 직원들을 겁박한 대표적인 내란 잔당입니다. 계엄 사태 진실 규명의 핵심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아폰 서버와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수사 방해 세력입니다. 이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방해까지 하고 있는 자를 검찰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경호처를 털면 검찰 고위층 수뇌부가 다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내란의 재구성에서 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축이 완전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경호처예요. 비아폰 서버와 삼청동 CCTV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간인 김건희도 비아폰 갖고 있었다는 뉴스 보셨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비아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명단, 삼청동 CCTV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검찰이 감추고 싶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계엄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본인의 친정이자 법률 전문가들인 검찰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게 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6일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아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이때는 계엄 선포 사흘 뒤입니다. 윤석열 자신은 대통령 관저에 머물면서 내란의 핵심 공범인 김용현을 상의 끝에 검찰에 내어줍니다. 경찰에 빼앗기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으니 자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검찰로 빼돌린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경호처와 함께 또 하나 빠져있는 축이 내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역시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검찰은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 모임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임 뒤 핸드폰을 일제히 바꿨습니다. 대체 무슨 논의를 했기에 무엇을 숨기려고 핸드폰을 바꿨을까요? 혹시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닐까요? 박성재 장관을 수사하다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소집 대상이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입니다. 계엄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업무 전반을 관장합니다. 대검 간부들이 이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와 관련한 후속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약속한 듯 함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난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조 원장의 통신 내역을 바탕으로 질문한 겁니다. 문자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수사하다 보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계엄의 숨은 그림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신호탄으로 시작된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먼지털기식 수사에 대해 몇몇이 검찰 쿠데타이자 연성 쿠데타라고 비판했지만 당시엔 별 반영이 없었습니다. 검찰 쿠데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빈약한 문제의식이 군대를 동원한 12.3 친위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성공 경험이 계엄령 선포의 정치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검찰과 군대를 이용한 쿠데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란 검찰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설이었습니다.